왜 그렇게 게으르게 삽니까? 김영석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쉬고 있으면 게을러 보인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살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을 쫓기듯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습니다. 은퇴를 해도 불안하고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점점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오래 살면서 그 이유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사는 법은 가르쳐주지만 정작 인생을 잃지 않고 사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느슨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내용을 끝까지 듣게 되면 지금 왜 그렇게 지치고 불안한지, 왜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평온해지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던 사람에게 아주 깊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없고 어디 나갈 기운도 없어서 방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멀리 교회 종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괜히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더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석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한국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으면 죄책감부터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족 때문에 달렸고 나이가 들어서는 불안 때문에 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이 원래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비교의 범위가 아주 작았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 친척 몇 사람, 학교 친구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군가는 쉼없이 배우고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김형석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지친 얼굴은 숨깁니다. 외로운 밤도 숨깁니다. 무너지는 마음도 숨깁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가장 밝은 순간과 자기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비교입니다. 김영석은 10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바쁘게 살아도 자기는 자기 호흡대로 살아가는 사람, 쉴 때는 쉬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왜 사람은 쉬고 있어도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성실한 사람일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지력을 함부로 써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은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의지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을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결국 지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람은 계속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누구의 기분을 맞출지 끊임없이 결정합니다. 직장에서는 긴장해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가족 걱정을 합니다. 자식 문제도 마음에 걸리고 몸 여기저기 아픈 것도 신경 쓰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참아야 하나?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지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석은 이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머리가 맑을 때는 분명히 보이던 것도 지쳐버린 밤에는 전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괴로운데도 계속 참습니다. 힘든데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 돌아보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만 반복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아끼고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자기 에너지를 남겨둡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예민하고 불안해질까요?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오해하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왜 사람을 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왜 사람을 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형석은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멈추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게으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사람은 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책상 앞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일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애쓰고 있을 때는 생각도 마음도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달라집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흩어져 있던 생각이 천천히 정리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눌려있던 감정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김영석은 가끔 멍하니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시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가만히 숨 돌리는 시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쉬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가장 빨리 지칩니다. 김영석은 100년 넘게 살아오며 계속 달리기만 한 사람보다 자기 삶 속에 조용한 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행복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까지 쉬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웃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쉬어도 불안한 이유, 끝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완벽하게 살려고 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할수록 왜 더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가장 좋은 답을 찾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랬고, 노후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이 있을까봐 계속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마음은 늘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김영석은 이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성공한 자식, 끝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도 마음은 또 다른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욕심입니다. 김영석은 100년 넘게 살아오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느려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가진 시간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완벽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완벽을
붙잡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석은 늙어갈수록 더 분명히 느낍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가장 귀한 것을 너무 쉽게 남에게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더 함부로 쓰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왜 돈보다 시간을 더 함부로 쓰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석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몸이 건강하고 내일이 끝없이 남아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시간을 쉽게 사용합니다. 참고 버티고 억지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들이 전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김영석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부유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의외로 비슷했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후회였습니다. 조금만 더 쉬어도 괜찮았는데,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도 괜찮았는데, 조금 덜 불안해도 괜찮았는데, 그 후회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돈을 잃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잃는 것에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몇 푼의 돈은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는 쉽게 희생합니다. 김형석은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인생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계속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과 조용한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영석은 100년 넘게 살아오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전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세상은 계속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이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김영석이 100년 넘는 삶 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평온해지는가?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억지로 계속 버티기만 하면 마음의 힘은 결국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완벽하려고 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영석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자기답게 살아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하게 늙어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늘 책임만 지며 살아온 부모님에게도 지쳐있는 배우자에게도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김영석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이 듦, 행복, 외로움, 인간다운 삶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